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연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발성이랑 발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는 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이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과 발음은 연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발성과 발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죠. 그런데 과연 이런 과정들이 발성과 발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기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연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땐 그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자연스러움이겠죠. 일상에서처럼 가장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장 좋은 연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일상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내고 말하면 연기를 할 때도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발성과 발음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연기를 위해서 따로 발성과 발음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걸까요? 평소에 발성 발음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연기를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내고 말할 수만 있으면 발성 발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왜 연기를 할 때 평소처럼 발성과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일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교감하죠. 근데 발성이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 상대 배역하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상대를 느끼면서 상대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느끼면서 계속 자기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체크하는 연기를 하기에 급급해요. 발성과 발음에 문제가 없는지, 호흡은 뜨지 않았는지, 상황과 캐릭터는 잘 만들고 있는지, 대본을 분석한 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상대를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느끼고 상대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느끼고 자기한테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말이 아니에요. 혼자서 읊조리는 거죠.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 혼자 대사를 치고 있으면 너 왜 읊조리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 말하는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서 읊조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발음이 좋지 않을 때 얘기하는 웅얼거리거나 뭉개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는 호흡에 소리를 실어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내보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공기반, 소리반인 거죠. 이렇게 호흡에 소리를 실어서 내보내줘야 말도 전달이 되고 좋은 발성과 발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흡에 소리를 실어서 자연스럽게 내보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리가 뻗질 않겠죠. 소리가 뻗질 않으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자, 이렇게 소리가 뻗질 않아서 전달이 안 되는 현상을 발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발성의 목적은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공기에 실려서 뻗어나갈 때, 그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리가 뻗지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말을 할 때는 호흡에 소리가 실려서 쭉 뻗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앞에 소리가 나가면 뒤에 소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면서 쭉 뻗어줘야 돼요. 소리가 이렇게 뻗지를 못하면 입가에서 소리가 맴돌겠죠. 이렇게 소리가 계속 입가에서 맴도는 현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웅얼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입가에서 웅얼거리고 뻗지를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앞에 소리는 나갔는데 뻗질 못하고 입가에서 맴돌면서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음이 뭉개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내고 말하지 않으면 발성 발음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반대로 평소처럼 말만 할 수 있다면 발성 발음은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연기를 할 때 평소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학생들이 연기를 할 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기 싫어서 생기는 거예요.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은 만큼 절박하거나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고 싶다면 말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거나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배우의 의지와 배역의 의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 연기를 할 때 혼잣말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의지적으로 악착같이 얘기해봐 라고 주문을 하면 본인들은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배우의 의지지 배역의 의지가 아니에요. 로미오를 맡은 배우가 줄리엣을 만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배우의 의지예요. 로미오로서 줄리엣을 만났을 때 너무도 사랑스럽고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진짜 말을 하고 싶은 의지예요. 자, 이상으로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발성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발성 발음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실 발성 발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발성이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기가 아직 서툴고 연기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성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발성 발음은 연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만 보이면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지적을 해버려요. 근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지만 이런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연기를 할 때마다 발성과 발음을 신경 쓰면서 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할 때마다 발성과 발음을 신경 쓰면 어떻게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대를 느끼고 상대할 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발음과 발성을 느끼느라고 계속 혼잣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 또 웅얼거리거나 발음이 뭉개지겠죠. 그리고 소리는 뻗어나가지 못하겠죠. 그럼 발성 발음은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의 더 큰 문제는 연기를 할 때 항상 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입에 힘을 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입에 힘이 들어가면 단순히 입에 힘이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에 힘을 주면 목이나 가슴까지 전부 다 근육이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발성이나 호흡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두 번째는 발성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힘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이나 가슴 혹은 배에 힘을 주고 힘으로 말을 세게 하는 거죠. 좋은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몸의 긴장과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호흡이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 말을 하게 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더 억압되고 억눌린 소리가 나오게 돼요. 발성과 발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지적받은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발성과 발음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고치려고 하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셔야지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있어요. 발성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입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발음이 고쳐진 건가요? 아니면 발성이 안 좋다고 해서 몸에 힘을 주고 세게 큰 소리로 말하면 좋은 발성이 되는 건가요? 발성 발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또박또박 말을 하거나 크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발성과 발음은 일상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내고 말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고 좋은 발성과 발음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일상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소리내고 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을 할 때 발성과 발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래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실 때는 이제 더 이상 발성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발성 발음은 그만 잊으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연기를 해야 되는 상대 배역만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이 상대 배역한테 얻고 싶은 게 뭔지, 또 여러분이 상대 배역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원하는 걸 말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발성과 발음은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발성 발음은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발성하고 발음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놔주세요. 이젠 발성과 발음은 잊으세요. 만약에 발성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몸에 힘을 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몸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마음에 힘을 주세요. 만약에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볼펜을 입에 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볼펜을 빼서 대본에 적으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